안녕하세요. 네. 자, 비가 와서 좀 시원해졌나요? 비가 와서 더 시원한 게 아니라 답답하죠? 공부하지 말까요? 공부하지 말고 놀까요? 그럼 뭐예요? 뭐예요? 국토계획법이 하고 싶어요? 아니, 왜 주택법 시간에 국토계획법이 나와요? 안 풀려져요, 그게? 까먹었어요. 까먹었으면 이제 다음 달에 시작하면 되지, 다시. 집에 가셔서 그거 있잖아요. 그 빨리 봐, 빨리. 정도 가는 건 여러분한테 도움 안 돼요, 별로. 빨리 회전 속도를 빨리 하는 게 공부예요. 왜냐면, 지금 저렇게 2달 하면 앞에 거 다 잊어먹고 요거 좀 알고, 또 여기 끝나고 좀 앞에 가면 앞에 알고 뒤에는 이제 뭐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문제 같은 거 나눠준 거 그냥 쭉쭉 빨리빨리 읽으시면 좋아요. 요건 여러분들이 사법고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도 가실 필요는 없어요. 회전을 빨리 해서 머릿속에 남아있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실 때는 하루에 한 과목 보죠. 안 해보셨지 아직? 시험 보기 한 2주 정도 되면요, 하루에 한 과목씩 봐요. 볼 수 있어. 그만큼 여러분 실력이 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주 정도 되면 이제 2번 보고 하는 거죠. 2번. 그러면 2번 봤으니까 2주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장 가면 남아있겠죠? 그리고 시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하신 거 보면 정독을 하신 분이죠. 정독. 1시간 내내 2페이지 보고 앉아있는 거죠. 이렇게.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문 연구하시는 거야. 연구. 그렇게 공부해갖고는 공인중개사는 합격하기 어려워요. 그냥 빨리 보시면 돼. 머릿속에 이게 뭔지는 몰라도 많이 읽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다 보여, 이게. 왜냐? 다 비슷하거든, 이 내용 자체가. 근데 한 번이라도 더 본 게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빨리 읽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 1분 30초에 한 문제를 풀게 돼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모의고사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한 문제 풀 때. 훨씬 넘었죠, 시간이. 시험장 가면 더 해요, 더 해. 시험장 가면 여러분이 보통 1차 시험 보시러 가면은, 제대로 40문제, 만약 개론을 40문제 다 풀었어. 그리고 민법 넘어가죠? 그럼 민법 20문제도 못 풀어.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과목 공부할 때는 버리는 문제가 있어야 돼, 버리는 문제. 예를 들어서 개론 같으면 아무리 계산 문제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야, 특별하게. 그런 사람 아니면 계산 문제는 안 해야 돼, 처음에는. 그 계산 문제 안 하고 갔다가 시간 남으면 가서 해야 돼. 근데 계산 문제 푸신 분들은 다 꽝이야, 꽝.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풀어 공부는 하는데 그 시간 배정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야, 시간 배정. 시간 배정을 처음부터 문제 계산 다 하고 가면 여러분 나중에 민법은 20문제 정도 아예 손도 못 대.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많이 빨리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문제 보실 때도 그냥 쭉쭉쭉 읽어야 돼. 읽는 과정에서 답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고 정도 가면 여러분 시험장 가서 풀지를 못해.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장 갔다 와서 그 시험 아니라고 가정하고요. 시간 충분히 주고 그거 풀어봐라 그래봐. 그럼 다 60점 나와. 근데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풀고 답을 쓰고 나와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모의고사 보는 과정 자체가 점수 많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 안에 얼마만큼 풀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번에도 모의고사 있죠? 보시면 내일이지, 내일. 한번 그걸 해봐요.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일단 계산 문제 다 버리고 한번 개론해보고, 그리고 민법 가서도 또 해. 근데 민법 가서 아직 특별법 안 되신 분들은 특별법 안 풀어져. 나중에 점수가 나오는데 특별법은 지금 상태에서 문제 풀어지지도 않아. 뭐 이제 뭐 총칙도 겨우 알까 말까 하는데 무슨 특별법이 되겠어? 그죠? 뭐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버리고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시간 안에서 푸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이번 좋은 기회네, 6월달. 내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배정을 정말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합격, 불합격이야.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이때부터 시험 때 가려면 60점 다 나와요, 나와. 걱정 안 해도 돼. 단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도 마찬가지야. 하루 전날 본 건 그 다음날 나오면 어떻게 돼? 막 반갑지 반가워. 바로 막 찍어져. 근데 오래전에 본 거, 한 2주 전에 봤던 거, 그거 시험장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들 회전 속도가 빨라야 돼.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전날 같으면 오전에 개론, 오후에 민법 이런 식으로 봐야 돼. 그래야 그 다음날 가면 바로 생각나거든. 근데 그렇게 빨리 읽지 못하면 시험장에서 결국 또 한 해 고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건 모르건 빨리 읽는 연습 요거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 민법도 총칙 한번 읽고 나면 총칙은 알아. 그러고 문제 풀면 다 풀려. 근데 일주일에 또 풀면 또 안 풀려져. 그게 뭐냐면 우리 뇌의 한계야. 왜냐면 우리 고3짜리이지 우리가 그 정도 아니잖아. 고3짜리들 한번 들어보면 한 일주일 간다 치면 우리는 몇 시간 안 버티잖아. 어? 들어가서 실컷 외웠는데 몇 시간 못 버텨요. 그냥 바로 잊어먹어져.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옛날에 그 수시로 합격한 애들이 있어요. 수시로 합격한 애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꼬시는 거지. 야, 엄마 대신 시험 봐서 합격 좀 해줄래? 그럼 엄마가 뭐 해주게. 그래서 온 애들이 있어요. 6월 달에. 6월 달에 온 애들인데 기본 이론 들은 적도 없죠. 근데도 합격해. 60점 나오는 건 그 애들한테는 껌 씹는 것도 아니야. 왜? 들으면서 외워지는 거야, 애들은. 뭐 민법 과정?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답만 알아버려. 그 정도로 애들이, 젊은 애들은 그렇게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우리는 한 30년씩 놀다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응? 우리는 들어가는 순간 나갈 준비부터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들어오면 벌써 나갈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읽는 연습, 요걸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242조. 주택건설. 야, 주택건설에서 건설사업자. 만약에 건설사업자를 한 문제 낸다면 그 사업주체 그거밖에 안 나와. 시험 문제가. 자, 사업주체 그러면 잠깐만요. 비등록 사업자와 등록 사업자가 있다. 요 구분이야. 그러면 등록 사업자라는 건 그 밑에 누구한테 등록?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등록하고 사업하는 사람 이름이 누구죠? 주택 건설 사업자와 대지 조성 사업자가 있다 이렇게 냈고, 그러면 등록을 안 하고도 사업하는 사람, 등록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공공사업주체.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 공공 그러면 국가, 지자체, 공사. 공사는 항상 두 개죠.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 공익법인이라는 건 여러분 참고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옛날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집짓기 사랑운동본부 이런 거 있죠. 그게 공익법인이야. 근데 우리 시험에 그런 걸 낼 수가 없으니까 국가, 지자체, 공사까지만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업주체. 그럼 공동사업주체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듯이 조합과 토지 소유자야. 조합과 소유자는 단독보다는 어떻게 했나요? 공동으로 사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용자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 고용자. 요거 회사 대표야. 회사 대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고용자 이렇게 말해. 회사 대표도 공동사업주체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등록한 게 아니고 등록사업자와 함께 뭐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공동사업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딱 요걸 내놔. 자, 우선 조합하고 소유자 이렇게 밑줄 그어보고 고용자 이렇게 밑줄 그어보세요. 주택조합, 그 다음에 소유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용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한다고 그랬냐면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하고 무슨 사업한다? 공동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공동사업할 때 이 사람들은 공동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요건 공동시행 하여야 한다. 요걸 묻게 돼 있어. 시험에서. 공동사업 주체가 출제된다. 그럼 요 끝에를 확인해야 돼. 이 사람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요 문제밖에 안 나와. 시험 문제가요. 그럼 고용자는 회사 대표니까 사원주택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 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꼭 의무적으로 하라. 이런 개념이고. 자, 그 두 가지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항상 등록과 비등록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구분하고. 그럼 그때 등록사업자는
국장에게 등록을 할 때 그 규모가 얼마냐 그러면 연간이 들어가 있어. 연간이 뭐죠? 1년간 20호 20세대 이상 건설할 능력 있으면 등록하고 사업하라 그 뜻이야.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소형하고 전용 면적 80호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때는 연간 30세대 이상인데 이렇게 나서. 근데 그 예외도 출제된 적도 없어. 원칙은 20호 20세대 근데 앞에가 연간이다. 요거 주의하고. 대지조성 사업도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할 수 있으면 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2번 등록기준. 그 등록기준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라. 그러면 다음 요건이 1번 자본금은 3억 원, 개인은 6억 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앞에 3억 원은 누굴까요? 법인. 여러분 민법 시간에 항상 자연인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법인 이렇게 나오듯이 아무 말 없으면 자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 기술 인력은 주택건설 사업은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지조성 사업은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면적은 필요한 것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숫자가 없어졌어. 그때 이제 위에 가면 그 밑줄 그은 단어 보세요. 갖춰야 하는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을 어떻게 한다? 함께 할 때에는 자본금 및 사무실 면적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네. 이걸 잘 응용해야 돼. 그러면 한번 내가 건설하려고 자본금 3억을 넣어놨어. 그러면 대지조성 할 때도 돈 3억 따로 예치해 안 해?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뭐만큼은 기술자는 각과 확보해야 되겠지. 자본금하고 사무실 면적만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만큼은 기술자. 그러니까 내가 주택건설 사업하려고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있었으면 대지조성 사업할 때도 누구는 있어야 돼? 토목 분야 기술자 1명은 있어야 돼. 그 문제야. 요게 개정사항이야. 옛날에는 자본금하고 이런 거 다 아무 규정이 없는데 지금은 자 함께 할 때에는 자본금이나 사무실 면적은 중복해서 따로 갖출 필요 없지만 뭐만큼은 기술자만큼은 따로 채용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주체 있고 그 밑에 공동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는 항상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요거 구분하라 그랬죠. 이해됐나요? 그때 이제 주택조합만 별표를 하세요. 자, 주택조합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데 주택조합하고 괄호 속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이렇게 써놨네요.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시행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맨날 리모델링도 공동시행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 그래서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은 제외하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때 등록사업자 괄호 속에가 지자체나 공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을 누구랑 할 수도 있다? 지자체나 공사하고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원래는 등록사업자고 하는데 이 공동시행만큼은 지자체나 공사하고도 공동시행할 수 있어. 그래서 사업주체 중에서는 항상 이 주택조합에 관련된 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 어차피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쭉 내려와서 4번 주택조합 써 있고요. 그 주택조합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법인이 아니다. 그동안에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나온 조합은 공법상 사단법인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법인이 아니다. 그럼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필요도 없다. 등기할 필요가 없어. 법인일 때는 항상 뭐 해야? 등기해야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인가만? 설립인가. 설립인가만 받으면 성립으로 본다 이런 개념이에요. 일단 법인 아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1번 주택조합의 구분. 주택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그럼 앞으로 주택을 마련한다? 그럼 무슨 조합을 말해?
지역과 직장이야.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러면 당연히 리모델링 조합을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할 건 리모델링은 잘 안 틀려. 주택 마련, 그럼 뭐다? 지역과 직장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조합의 종류가 3개가 나왔는데,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자, 지역 조합은 동일한 특광시, 특광광하고 끝에가 도가 나와 있어. 그러면 요건 시도로 보면 되죠. 시도. 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뭐 하려고? 마련하려고. 그럼 거기서 시도라는 말. 그럼 여러분 울산광역시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살아도 되고 경상남도에 살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울산광역시에 조합원 모집한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되고 어디에?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사람도 울산광역시 조합원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여러분도 부산광역시 조합원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경상남도 밀양 그러면 거기에도 조합원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예전의 개념이 시군이었어. 시나 군에 거주해야 돼. 그러면 옛날에는 울산광역시에 사는 사람만 울산광역시에 조합원이 됐지.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없애고 뭐로? 시도로 바뀌었다. 그러면 경상북도 산 사람은 어디가 될 수 있어?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는 알 필요 없고 여기만 알면 되죠. 여기만.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3군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조합. 직장조합은 동일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 마련. 여기서 동일 직장이란 공무원이야. 공무원. 일반 직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반드시 어떤 사람? 공동주택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 자, 그럼 2번 주택조합 설립 등 거기다가 별표 하시고 그 박스 무조건 외우셔야 돼. 박스에 있는 거. 주택조합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출제가 돼. 그럼 먼저 1번 반달가로 1번 주택조합 설립 인가와 신고죠. 지금까지는 설립할 때 뭐만 인가만 있었는데 여기는 뭐도 있다? 신고 규정이 있어. 신고 규정이. 그래서 먼저 1번 주택조합 설립인가 거기에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렇게 돼 있나요? 동그라미 1번에 거기다 3개 쓰세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3개 모두 다 설립할 때 인가 받아야 돼. 그럼 동그라미 2번 내려와 보세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주택조합 설립 신고 있나요? 거기다는 직장조합만 그리고 무주택 세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설립 신고는 3가지 조합 중에 무슨 조합만? 직장만. 인가 받는 건 지역, 직장, 리모델링 3개 다 해당되는데 신고는 무슨 조합에만 해당돼? 직장. 그럼 아까 우리 직장이 어디라고 그랬나요? 공무원들. 공무원한테는 특혜를 주겠다 이 뜻이야. 근데 공무원도 특히 무슨 주택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 공급은 공무원에게는 특혜를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구분하겠죠 그거? 그리고 여기가 무주택 세대주 그랬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무주택도 되고 얼마짜리 하나 갖고 있어도 된다 그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무주택이다 미리 기억하셔야 돼. 좀 이따 따로 해줄 거니까요. 그럼 먼저 설립인가.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할 때는 시장 등에게 뭐를 받아라? 인가. 그 다음에 신고 대상 제외 빼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뭐 받아라? 인가 받아라.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은 주택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할 때도 인가, 변경할 때도 인가, 해산할 때도 인가 요거죠. 그 다음 지역과 직장조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그 다음 요건이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무슨 권은? 사용권을 확보할 것. 항상 우리 사용권을 하면 어떻게 해서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나요? 지상권 설정.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거나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토지는 사지는 못하지만 자 사용 계약을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뭐 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공법 시간에 사용 권한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 토지 임대차 계약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 그리고 소유권 15%, 1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확보할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지역과 직장조합 설립이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 이제는 하지 말라 그 말과 같은 거야. 그러면 하지 말라고 배워놓고 지역조합 모집하는 데 가서 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 뜯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지역조합 설립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규제를 강화하면 되지. 강화하면 어떻게 돼? 굉장히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실제 우리 지역조합이 80% 사용 권한하고 15% 소유권 확보? 거의 불가능. 거의 불가능. 근데 요 옆에 보니까 뭐 지역조합 모집하잖아 또? 그럼 또 가서 속아서 또 계약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해도 한 30년씩 걸려서 나오겠지? 여러분 죽은 뒤야.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기야. 항상 예전에는 이런 규제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그냥 설립이 됐지. 지금 80% 사용 권한하고 15% 이상 소유권 확보하면 거의 설립 못한다 이 말 같아요. 그런데도 또 속아서 나중에 했는데 돈 안 나와요. 어떻게 이러지 말고. 그 다음 리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결의서가 들어가야 돼.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면 결의서가 들어가. 그 결의서 옆에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증축은 15년 이상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라 이렇게 돼 있네. 10년은 뭐예요? 그렇지, 대수선. 증축은 15년이 경과돼야 돼.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고 싶거든. 결의서 플러스 대수선 하고 싶으면 얼마? 10년 지났다는 서류. 증축하려면 15년 지났다는 서류가 첨부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 그때 자 A 동그라미 A, B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이 있고 동별 리모델링도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10개 동이 있다. 그럼 10개 동 한꺼번에 리모델링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10개 동 중에서 1동만 리모델링. 그럼 동 리모델링 이렇게 말해. 자 그러면 그때 전체는 다시 전체부터 시작이 돼. 전체 각 얼마? 3분의 2 이상 결의 및 자, 각 동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결의가. 그러면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어떤 방법이든 숫자 해보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전체 리모델링 그럼 어떻게 나와? 전체 3분의 2 각 동 과반수 동만 리모델링 그 동 3분의 2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건 외워야 돼. 이해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 신고는 무슨 조합만? 직장조합만.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럼 그 뒤에 설립할 때 신고했으면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뭐하라? 신고하라. 우리 지난번에 기출문제 특강할 때 이런 문제 들어있죠. 다음 중 신고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자, 그거 꼭 좀 구분해 두시고. 다음 장 넘겨서, 반달가로 3번, 4번 두 개 체크하세요. 묶어 놓으세요. 요게 이제 조합이 워낙 오래 가다 보니까, 조합을 가입할 때 돈도 냈고, 탈퇴가 옛날에는 어려웠어. 근데 요거를 새로 신설했어. 자, 조합 탈퇴. 조합원은 조합 뭐로 정하는? 규약. 왜 규약이야? 개인으로 보는 거잖아. 개인. 법인 아니라고 그랬잖아. 법인 아니니까 법인일 때는 뭐 정관 이렇게 나오잖아. 아까 법인이 아니다. 법인 아니면 뭐야? 개인이다. 우리 소유자 개념이잖아. 소유자는 뭐다? 규약이야. 그래서 이게 등기가 아니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탈퇴가 가능해. 예전에 탈퇴돼야 안 돼. 안 됐지. 그래서 맨날 분쟁이 생겼어. 그래서 탈퇴할 수 있다. 자, 비용 환급 청구. 탈퇴한 조합원. 내가 스스로 탈퇴한 사람. 두 번째 가로 속에 제명된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탈퇴를 했던 제명이 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뭐한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입해서도 얼마든지 탈퇴가 가능해. 또 돈 내가 낸 거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시험에 자꾸 나오는 이유가 새로 신설이 됐고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주택조합 충족 요건. 이것도 이제 개정사항이야. 자, 뭐가 개정이냐면 옛날에는 동그라미 1번, 2번밖에 없었어. 근데 새로 만들어진 건, 자, 주택조합 리모델링은 제외하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예전에는 50 이상, 20명 이상 요거밖에 없는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립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그럼 이 요건이 충족 안 되면 조합은 설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롭게 만들어낼 거지. 까다롭게. 그 다음에 동의의제 있고요. 7번 총회의결. 총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 정족수 및 의결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이란 기역부터 리을을 말해. 그게 바로 국토부령이야.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합 규약 변경, 임원의 선임 해임, 그 다음에 리을, 조합 해산. 혹시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 개발법 정비법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지. 그럼 대행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서만 총회 의결을 거쳐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조합에 관한 세 가지를 동일해. 여기는 규약이라고 나왔지 정관이 아니야. 우리가 앞에 개발법 정비법은 정관 이렇게 돼 있지. 여기는 규약 변경. 그리고 임원의 선임 해임. 그리고 조합 해산. 요 세 가지는 어느 법률을 공부하든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서만 총회 의결만 거쳐라.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그럼 자 만약에 조합원이 100명이야. 그러면 10명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겠네. 나머지는 위임장으로 하면 되지. 위임장. 여러분 무슨 조합하면은 조합에 모집할 때 다 출석 안 하죠. 그러니까 직접 출석 규정은 100분의 10 이상. 나머지는 위임장 첨부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건 절대 안 나와. 그 뒤에 거가 출제돼. 그 뒤에 거. 창립총회나 위 동그라미 1에 국토부령 정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요걸 출제하지. 창립총회 또 규약 변경, 임원의 선임 해임, 조합 해산 요건 반드시 얼마? 20 이상 요거 출제하지. 항상 100분의 10 출제한 적이 없어. 왜? 100분의 10 원칙이니까. 그런데 자 창립총회라든가 아까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100분의 20이 직접 출석하라.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가셔서 조합원의 자격.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망해서 상속받았을 때는 자격 요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고. 자 그때 1번 지역조합. 지역조합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기억,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쉬운 말로 뭐라 그래? 무주택 세대주 그래야지. 집안 전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야 돼. 무주택 세대주일 것. 근데 니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그러니까 지역조합은 무주택자도 되고 주택을 갖고 있는데 얼마 이하짜리? 85 이하짜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 85 이하가 중형이야 소형이야? 중형 개념의 중형.
지난번에 배우셨죠, 그거는? 자, 85 초과하면 대형. 자, 60 초과 85 이하 중형. 60 이하 소형. 이거 배우셨어. 그래서, 이거는 대형이 아니라 중형 이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몇 개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 그럼 반달가로 2번. 직장조합. 직장조합의 동그라미 1번. 위. 반달가로 1번에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게 뭐야? 무주택 세대주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뜻이야. 그런데 가로 속에 다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경우는 반드시 어떤 사람?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한다. 아까 이거 적은 거 기억나시는지? 원래 직장은 무주택도 되고 85 이하 하나 갖고 있어도 인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국민주택 받기 위해서 설립 신고가 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무주택 세대주다. 이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 2번.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그게 누구다? 공무원이다. 그럼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직 공무원이고 지자체 근무하면 지방직 공무원이다. 그럼 법인 그러면 준공무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준공무원. 그리고 여기는 근무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아까 지역조합 얼마 거주? 6개월 거주해야 돼. 근데 그걸 지역에다가 써야 되는데 직장에다 자꾸 주는 거지. 직장도 몇 년 이상 근무할 것 이런 식으로. 공무원은 임용되는 순간부터 바로 혜택을 줘. 그러니까 지역은 6개월 거주, 직장은 근무기간 없어요.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요게 이제 작년에는 요걸 출제했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이나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1인을 이렇게 그것도 출제했잖아. 작년에 그걸 1인으로 하는 각각으로 해서 틀렸지. 어느 법을 공부하든 공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로 이렇게 하면 돼. 1번 사업계획 승인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이 법이죠. 이 법의 사업계획 승인 얻어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으면 그 소유자. 2번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할 때 복리시설의 소유자, 요건 상가 소유자. 이해가 되시나? 우리가 복리시설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입주자 공유가 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것. 다른 말로 일반에게 분양한 것. 일반에게 분양한 게 바로 뭐다? 상가. 그래서 아파트하고 상가가 동시에 리모델링 들어가. 그때는 그 복리시설 소유자도 누가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건축허가 받아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나 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야. 무조건 누구여야 돼? 소유자. 작년 시험에서 답을 준 게 뭐였냐면, 자, 거기에 거주가는 2년 이상 거주한 임차권자 이렇게 나왔어. 임차권자는 될 일 없음. 그 말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소유자만 된다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5번.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1번 조합원 모집 요건 신고 등은 지역이나 직장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무슨권 사용 권원을 확보해야 돼. 우리 설립 인가가 먼저예요? 조합원 모집이 먼저야? 조합원 모집이 먼저지. 모집한 다음에 조합 설립할 거 아니야. 그럼 모집 단계부터 얼마? 50% 사용권 확보해야 돼. 그러면 조합원이 다 모였어. 그러면 인가 받으려면 얼마? 다시 80으로 올라가야 돼. 소유권 얼마? 15 이상 들어가야 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신설한 규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 모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이지. 모집할 때부터 얼마? 50% 사용 권원이 확보돼야 돼. 이해가 됐나요? 그 다 모집했어. 그러면 다시 50에서 얼마? 80으로. 소유권 얼마? 15. 그렇게 연결돼야 돼. 연결. 자, 다시요. 사용권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장 등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무슨 방법? 공개 모집 방법이야. 까다롭지. 옛날에 지역조합 선착순이잖아. 선착순.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50 이상 사용권은 확보하고 시장한테 뭐하고 신고하고 또 무슨 모집 공개 모집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조합원 충원이나 재모집,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다. 이럴 때는 뭐 없이도 신고 없이 이때가 선착순이야. 옛날에 이게 원칙이었지? 지금은 예외로 바뀌었어. 예외로. 자, 쭉 내려와서요. 동그라미 6번.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을 갖춰라. 그래서 요 발기인이라는 게 우리가 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를 배웠지. 추진위원회.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야. 지금은 조합원이 바로 모집되는 게 아니라 요 발기인이 먼저 만들어져. 발기인. 그래서 발기인에 대해서 기준은 갖춰야 되는데 동그라미 7번. 그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뭐한다?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그 발기인은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럼 결국 누구 중에서? 조합원 중에서 발기인이 있다. 그 말과 같은 거지. 그 다음에 8번.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 해서 모집 주체라고 그래. 모집 주체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라. 그 6번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모집 주체는 그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고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되 사본을 얼마 보관하라? 5년간 보관하라. 이런 게 시험 문제겠지. 얼마 보관하라 이런 거. 쭉 내려와서 8번. 맨 아래쪽.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1번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되는 일체의 금전, 그걸 앞으로 가입비 등이라 불러.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라. 2번 가입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뭐 할 수 있다? 철회. 그러니까 철회는 하더라도 며칠 안에 30일 안에 하라 그 말이야. 3번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할 경우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을 발생해. 원래는 도달주의죠. 이거 뭐야? 발송해.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해. 발신주의랄 수가 있어. 그래서 주택조합에서는 청약 철회가 서면으로 뭐 할 때?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해. 4번 모집 주체는 그 줄 끝에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이 되면 7일 이내 예치기관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해놨고, 그럼 5번 예치기관 장은 요청받으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라. 6번 모집 주체는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시험보다는 실무겠지. 여러분 혹시 중개업 하다 보면 이런 거를 좀 필히 알고 하라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대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대행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행하려면 이런 거 알고 하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9번 거기다 별표 하시고. 조합원 중에서 교체나 신규 가입은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잘 나와. 교체나 신규 가입. 원칙 지역과 직장. 지역과 직장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는 걸로 해놨어. 언제부터는? 설립인가 받으면 그전에는 교체나 신규 가입이 되는데 인가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예외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 등으로부터 조합원 무슨 모집? 추가 모집 승인을 얻은 경우나 다음 해당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충원할 때, 그러니까 추가 모집 승인 얻었거나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할 경우 이때는 신규나 교체 가입이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시험에서 낼 때
디귿의 숫자가 얼마죠? 50% 미만이죠. 또 미음도 50% 미만이죠. 요것만 알아도 문제 풀어. 작년에 요거 통째로 냈어. 그래서 50% 미만인데 60으로 이렇게 내 틀렸지. 40% 그럼 맞지? 그러니까 두 군데니까 하나는 40, 하나는 60을 준 거지. 그래서 무조건 자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한다. 그럼 얼마? 50 미만. 그 숫자 하나라도 기억하시는 얘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서 별표하시고 요 날짜는 안 빠지고 나왔지 지금까지. 자 2번 조합원 추가 모집되는 자,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의 무슨 요건? 자격 요건. 그러니까 새로 충원하거나 신규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격 요건을 맞았느냐 틀렸느냐 하는 것은 무슨 날 기준?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에. 3번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그러면 단어를 찾아야 돼. 자격 요건 그럼 언제?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변경인가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그 지문을 알아야 돼. 아, 자격 요건인지 변경인가 신청인지. 그 다음에 10번 조합 업무의 대행 등. 1번 업무 대행자,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나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다음에 거기에 써진가? 외의자에게는 대행할 수 없다니까 기업의 등록사업자하고 니은의 중개업자한테는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죠.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 우리 이 법의 등록사업자, 중개업자 그리고 디귿까지 보면 우리 정비법에 나왔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런 사람에게 업무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특히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건 기억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12로 넘어가요. 다음 장으로 먼저.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야. 조합원은 결격사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전부 결격사유는 누구? 임원이야. 임원. 그럼 모든 법률의 임원들은 여기하고 똑같아 내용이. 자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기인이나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서 특히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기본으로 나와 이게. 그때 2번 당연퇴임,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발기인은 지위를 상실하고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그게 바로 2번 같은 경우 결격사유죠. 그러니까 따로 안 해도 발기인은 지위를 뭐하고 상실하고 임원은 당연히 퇴직해. 그럼 여러분이 당연 퇴직한다가 어디 법이었어? 정비법. 정비법도 임원의 결격사유가 생기면 당연 퇴직한다. 개발법은 다음 날에 이렇게 돼 있지? 늘 묻는 게 그 문제야. 임원 나오면 세계법의 공통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물어봐. 자, 개발법은 결격사유가 생기면 언제? 다음 날에 이렇게 나와. 다음 날에. 정비법과 주택법은 그냥 당연히 퇴직해. 그럼 또 반대로 3번 퇴직 전 행위 효력은 효력 상실에 안 해. 안 해. 이건 공통이네. 다 공통. 또 겸직 금지도 다 공통이죠. 겸직 금지. 그 다음에 12번에 2번 보세요. 13번에 동그라미 2번. 시장 등은 주택조합이나 주택조합 구성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취소는 잘 기억하셔야 돼. 취소가 나오면 다른 법보다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요걸 묻게 돼 있어.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걸 물어봐, 시험에서요. 건축법은 건축허가 쪽에서는 취소가 나오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놨어.
건축 허가 쪽이야, 허가 쪽. 허가에서 어떤 위반사항이 생기면 뭐하라?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건축법에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올 때, 위반 건축물은 취소할 수 있다. 승인이라고 쓸게요. 승인이나 허가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법은 딱 두 개야. 취소 문제가 나오면 허가 쪽은 하여야 한다. 위반 건축물은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취소가 한 10번쯤 나와. 10번쯤. 근데 전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어디가 이거 쉽죠, 지금? 그런데 작년에 이걸 하나를 개정을 했어, 작년에. 작년에 뭘 개정했냐면, 하나가 예외가 생겼어, 예외.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쪽에서는 하나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나를 신설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취소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규정 여기에 들어가서 취소 나오면 하여야 한다. 요거 구분해야 돼. 작년에 바로 개정해놓고 바로 출제했어, 이거. 옛날에는 전부 할 수 있다로 돼 있었거든. 여기도 작년에 할 수 있다 출제를 해놓은 거야. 이건 개정상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법, 주택법은 취소 문제를 거의 시험에 내게 돼 있어. 취소 문제가. 요걸 딱 암기해서 시험장에서 이걸 써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14번은 먼저 나중에 하고 17번을 먼저 볼게요. 17번 다음 페이지에.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1번 신청 의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 일반적인 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면 몇 년?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줘야 돼. 자, 이해됐으면 다시 앞으로 와서 14번. 요걸 또 신설했어, 이제.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총회 의결을 거쳐 자, 뭘 하라? 해산 여부 결정하도록 법이 정해놨어. 옛날에 인가신청, 설립, 사업계획 승인 신청 안 했어. 안 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요걸 신설했어. 자, 다시 인가 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먼저 뭐를 신청해야 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 그러면 신청을 만약 2년째 했다고 가정해봐. 2년째. 그러면 승인 얼마? 1년 안에 승인 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1년 안에 이제 승인 못 받으면 해산이라는 얘기야. 해산. 순서 다시 한번. 설립인가 받고 일단 몇 년 안에? 2년 안에 뭘 신청하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 그럼 신청했고 신청 들어가서 3년이 되는 날까지 뭐를 못 받으면 승인을 못 받으면 조합을 뭐하라? 해산. 없애란 얘기야. 옛날에는 무작정 가고 뭐 10년 이상 가고 그랬지만 이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했어. 종결 여부를 결정해.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반대로 하면 동그라미 2번이 맨 먼저겠지.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설립 인가 받아야 돼. 인가 받고 인가를 그때 못 받으면 그 2년이 되는 몇 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사업의 종결 여부 결정해야 돼. 자, 인가 받았어. 받았으면 몇 년? 2년 안에 뭘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근데 인가 받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자, 승인 못 받으면 조합을 뭐하라? 해산해야 된다. 요게 과정이 쭉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보실 건 없고요.
요까지 해서 조합 문제는 그 체크한 것만이라도 좀 보시도록 하세요. 워낙 요게 주택조합이 조합 과정이 복잡해요. 근데 우리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선이라도 좀 보시란 얘기야. 근데 이제 새로운 거는 아까 두 가지 설명해 드렸어. 바로 방금 했던 날짜. 요거는 옛날에 없었어.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없어.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그 순서. 자, 모집 신고되면 몇 년? 2년 안에 설립인가 받아라. 인가 받으면 2년 안에 뭐하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 신청해 놓고 3년 되는 날까지 승인 못 받으면 조합 뭐한다? 해산된다. 요건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 이제 처음 개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요. 자, 그런 거 좀 신경 쓰시도록 하고. 자, 쉬었다가 이제 주택 건설 사업 시행하는 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